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완 이두근 운동은 어깨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두 운동은 이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면은 어깨가 안정화된대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이두 운동을 바라보면서 아, 저 운동을 하면 어깨가 안정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게 이론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현상만 봐서는 절대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부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안 배우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그냥 몸이 안 좋아져요. 요가를 했을 때 가장 몸이 좋아지는 시기는요, 처음부터 1년 사이입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요가를 하거든요. 50분짜리. 그게 제일 건강해요. 위험한 걸 하기 전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 새벽반 나오세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숙련자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1년차 이상부터는 많이 다치게 됩니다. 다들 통증을 안고 산다. 근데 통증을 안고 사는 게 당연히 정상이 아니겠죠. 자, 아무튼 내용을 볼게요. 상완 이두근 운동은 어깨 안정성에 도움을 준대요. 그런데 어깨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운동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거근 운동. 그냥 인스타에만 봐도 뭐 전거근이 어떻게 뭐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혹은 승모근 운동. 마찬가지로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회전근개 운동. 어깨 안정화에 도움을 줄까요? 줍니다. 상완 삼두근 운동. 안정화에 도움 줍니다. 상완 이두근 운동. 안정화에 도움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줬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근육 운동마다 어깨라는 그 복잡한 구조에 만들어지는 안정화의 종류가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 둘, 셋 하는데 이걸 뺐어요. 그럼 어깨는 안정화 될까요? 어깨가 그냥 처져 버려요. 아래로. 처진 어깨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과도하게 느슨해진 어깨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4개를 다 해야 돼요. 1. 상완 이두근과 GH 관절의 안정성. 이두의 긴 갈래가 이 상완 골두의 앞쪽 병진 운동을 제한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앞쪽 병진 운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완골의 머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난 관절이 중심화되길 원해요. 근데 앞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쪽 병진 운동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꿔놓으면 좋겠죠. 앞쪽 병진 운동 너무 어려우니까 상완골 머리 혹은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다.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두 운동을 하면은 앞쪽 병진 운동을 제한할 수 있대요. 그 말은 앞쪽으로 탈중심화가 일어난 관절의 불안정성을 다시 중심화, 안정성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잘 보시면 장두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근육이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그냥 네모나게 가는 게 아니고 막판에 갈고리처럼 휘어서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쪽 병진 운동을 제한하는 중심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위쪽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갈고리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위쪽으로도 튀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두 운동을 잘해야 돼요. 자, 이두 운동을 잘하는 건 다른 운동에 비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두는 팔꿈치, 관절의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할 때는 수축하고요. 신전할 때 이완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두 운동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덤벨 잡고, 혹은 바벨 잡고, 뭐 아니면 머신에서 그냥 저부터 폈다, 저부터 폈다를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운동 자체는 되게 쉬운데 운동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운동할 때 어떤 날에는 몸에 힘이 잘 들어가요. 어떤 날은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런 것들의 변수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활성화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몸을 따라 만들어 놓고 수련하시면 그냥 100%잘 됩니다. 몸쪽 팔 운동, 몸쪽 어깨 운동, 몸쪽 어깨 운동이란 가슴이나 등 운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운동, 등 운동 이런 거 대근육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다 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쪽에 있는 팔, 뭐 이두, 삼두 운동 이런 것들은 가슴 운동이나 등 운동이랑 은 아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 운동 먼저 하잖아요.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실제로 몸쪽 운동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척추를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 그 다음 어깨에 잡아주고 마지막에 이두, 삼두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무조건 힘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쪽, 먼 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몸쪽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먼 쪽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거기 표현 중에서 몸쪽 부위 운동, 먼 쪽 부위 운동 이거는 동그라미 별표를 잘 주세요. 몸쪽과 먼 쪽.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회전근개는 먼 쪽에 해당해요. 전거근은 몸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근육에 대한 이름을 막 나열할 때 그게 몸 쪽인지 먼 쪽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승모근, 몸쪽, 삼각근, 먼 쪽 이런 식으로요. 이두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몸쪽 근육 운동을 선행하지 않고 바로 이두 운동을 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어깨의 앞쪽 그리고 위쪽 병진 운동 증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왜 운동이 안 되지? 왜 운동이 어렵지? 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순서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100%예요. 100%.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공식만 탁탁탁 지켜주면 무조건 잘 나옵니다. 효과는. 자, 승모근 약화는 흉추 신전 가동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흉추 신전은요, 능동적으로 신전하면 15도, 수동적으로 스트레치하면 20도 나옵니다. 그 이상 안 나옵니다. 엄청 유연한 사람 사진 하나 딱 보잖아요. 흉추는 20도밖에 신전 안 해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고관절이 많이 움직입니다. 고관절과 골반 쪽에서 많이 열리는 것이고, 여기는 딱 15도에서 20도. 그냥 능동적으로 이렇게 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15도예요. 근데 벽 대고 스트레칭 하잖아요. 20도예요. 그게 최대예요. 그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흉추 신전에 그게 연연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근육 운동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흉추는 최대 신전을 누구나 잘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하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하지를 잘 만들어내시면은 여러분의 후굴이 드라마틱하게 발전합니다. 괄호 1번 승모근 약화. 완전한 어깨 외전 동안. 이게 뭐라고 했었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안. 흉추는 자연스럽게 10에서 15도 신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핸즈업 할 때 정말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흉추가 신전하지만 팔을 머리 위로 애매하게 들어 올리면 15도 신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팔을 머리 위로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올리면 흉추는 완전히 신전하겠죠. 그러면 그게 더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팔을 완벽하게 신전하셔야 되고, 심지어 손도 떼면 안 되는, 오늘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하면 신전이 덜 나와요. 붙이면 더 근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흉추와도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척추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어깨 외전 동안 흉추는 자연스럽게 10에서 15도 신전합니다. 승모근의 약화는 이 흉추 신전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특히 오늘 머리서기 하셨을 때 척추 안 펴진 분들이 계시죠. 승모근 약한 겁니다. 그럼 승모근 운동하면은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서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척추가 따라닥 다 펴져요. 승모근이 강한 사람은.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섬유가 있는데 섬유가 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수평 당기기 하면 승모근 활성화되는데, 보통 중부,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 중상부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중하부가 되고요. 혹은 뭐 그냥 당기기만 하면 중하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 운동은 되게 다양한 운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섬유의 각과 방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경력이 아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승모근에 대한 그런 감이 사실 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좀 잘 그리냐?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네. 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승모근의 뭐 움직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건가? 근데 이두의 움직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두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상할 때보다 승모근의 움직임은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항상 약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요가 동작에서 승모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승모근은요,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맨몸 운동인 요가로 이 근육의 건강을 만들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가만 하시는 분들은 승모근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요가 수련을 한 1년 차 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요가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능동적인 신전의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모근의 약화는 이 흉추 신전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ST관절, 견갑골의 운동을 간접적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특히 중하부 승모근의 약화는 견갑의 조정 운동들에 대한 조정의 질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중하부 승모근이 약하면 견갑골에 대한 미세한 조정 운동, 움직임, 컨트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척추는 버팀줄을 만들어서 수직 안정자를 만들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일자에 있다 할게요. 척추는 이런 식으로, 이 근육이에요, 이게.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안정화를 만들어요. 척추는 그래요. 다른 관절은 안 그래요. 어깨복합체는 척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안정자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어깨복합체는요, 몸쪽 견갑골과 먼쪽 상완골이, 여기는 이제 여기 먼 쪽의 근육이죠. 여기 몸 쪽의 근육이고 동시 활성돼야 돼요. 동시 활성. 코어 액티베이션. 이게 어깨복합체가 몸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고유한 방식입니다. 척추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물론 동시 활성되는 기능은 뭐 많긴 하지만 척추는 이런 식으로 버팀줄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안정화를 만들어내고, 어깨는 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공중에 떠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 활성의 기능으로 안정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쪽과 먼쪽의 동시 활성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요가를 수련하는데 흉추가 자연스럽게 신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모근 강화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전원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마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팔을 들어 올려야 돼요. 이러면 척추가 도와주던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견갑에 좀 더 타겟을 잘 할 수 있죠. 원을 그릴 때는요, 사각형 꼭지점을 다 찍어 놓고 그 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꼭지점을 찍으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견갑이 아마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일 겁니다. 견갑이 건강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움직여요. 이만큼 움직여요, 이만큼. 사각형 꼭지점을 정확하게 찍으면 거의 쥐나는 느낌이 듭니다. 견갑골 아래쪽에 쥐나는 느낌이 납니다. 응? 야, 이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분들은 덤벨 들고 거울 보세요. 거울로 봤을 때 어깨가 이 가슴 근육보다는 더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네. 어깨 앞으로 빠져 있으면 어깨 아픕니다. 그래서 팔뼈를 딱 고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더 뒤로 보내고. 12개 다음 분들은 프론트 프레스. 여기서는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는 여기가 수직이에요.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손목부터 어깨까지 수직이에요. 이렇게 해요. 아, 좋아요. 네. 그죠?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립은 항상 완전히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핸즈업 할 때처럼. 아우, 잘하네. 아우, 잘하시네. 굿.